유족분께 설명하기 좀 곤란했을 것 같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진행을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홍지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로도 문의 주시면 답변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광산근로자 산업재해 전문가이시죠? 박민석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네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용건 문경지사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장 박민석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박민석 노무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특발성 폐섬유화증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 노무사님, 재해자님 그 발생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재해자는 경상북도의 비광업소의 한 곳에서 1978년에서 1991년까지 약 13년 동안 이제 선산부 굴진이나 채탄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이분이 2000년 7월 초쯤에 진폐 정밀 진단을 하시고 나서 결과상 병형이 0/1 의증이죠. 네. 의증과 합병증, 즉 활동성 폐결핵 TBA로 입원 생활을 20년 이상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입원 중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객담, 가래죠. 네. 그리고 혈담, 피가 섞인 가래, 네. 호흡곤란이 심했었고요. 가슴 통증과 그 답답함을 빈번하게 앓으시다가 네. 2020년 11월 20일에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폐렴과 진폐증으로 사망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재해자가 사망하시고 나서 유족 배우자분과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2020년 12월에 문경지사와 산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오늘 주제의 단어가 전혀 네. 보이지 않고 진폐증으로 의해 사망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신 부분일까요? 네, 이분이 탄광에서 업무를 네. 13년 동안 하셨고 네. 2000년에 진폐의증과 합병증이 있으셨으니까 네.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진폐증 판정이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경우로 네. 진폐법을 적용해서 제가 사건을 해결하려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의무기록상 보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앞서 언급한 고해상도 단층 촬영 HRCT를 찍으신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CT를 찍으시고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은 내역까지 있어서 제가 산재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진폐법으로 해야 될지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재해자는 진폐증 사건을 진행한다면 네.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합병증 요양을 하시긴 했지만 진폐 장애 등급이 따로 없이 의증으로 이제 네. 진단을 받으신 분이니까 네.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진폐 장애 등급을 받으신다면 산재법 적용이 아니고 진폐법 적용자시잖아요. 네. 반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이전 편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산재법 적용자시니까 보상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폐증으로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진폐법이 적용돼서 유족인 배우자분께 진폐유족연금 그리고 등급을 신법에서 받으셨으니까 네. 미지급 보험급여인 진폐재해위로금 네네. 그리고 장례를 치른 장례 실행자에게 장례비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네. 반면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유족인 배우자분께 유족보상연금 100% 연금이나 반액연금, 반액일시금 네.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른 장례 실행자에게 장례비가 지급이 됩니다. 저 같아 노무사님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건을 위임받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네. 보상이 아예 다르게 들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유족분께 설명하기 좀 곤란했을 것 같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진행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유족분께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보상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재해자가 진폐증이 정상이나 의증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제 동시에 진행을 네, 하셨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폐섬유화증 승인까지 필요했던 관련 서류나 네. 절차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유족급여 관련 산재를 청구를 할 때는요, 필요하게 될 서류가 일단 사망 시에 내원했던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관련된 의무기록과 동사무소 관련된 서류, 그리고 장례실행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재해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원을 네. 아까 20년 동안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한 병원과 입원한 병원이 같아서 진료받은 의무기록은 제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의무기록은 진폐와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관련된 진단서, 영상 CD, 그리고 이 영상 CD를 판독한 영상 판독지, 그리고 입퇴원 기록지, 그리고 진료 기록, 간호 기록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련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말소자 등초본 이런 기본적인 서류 등을 산재법상 유족급여 관련 수급권자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고요. 네. 이런 서류들을 발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실행 관련 서류는 장례실행 확인서와 화장을 하셨다면 화장증명서, 네. 장례를 치르면서 실제로 소비된 이용 영수증 등입니다. 네네. 그리고 폐암과 마찬가지로 재해자가 과거 근무를 했던 광업소의 근무 이력을 찾아야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 광업소는 폐강이 돼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라던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징역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쭉 말씀드린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동사무소 관련 서류, 장례실행 확인 서류 이런 거를 정리해서 병의서를 작성하고요. 재해자 같은 경우는 2가지 상병이 네, 쟁점이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따로 의학자문까지 제가 받고 재해자가 근무를 했던 비광업소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치사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아, 네.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땐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네요. 또 그 요양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 그렇죠. 서류도 양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의무기록만 수백 장이 넘어가고 병의서를 쓰려면 제가 이 수백 장의 서류를 다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의증과 폐결핵으로 장기 요양을 하시다가 사망해서 진폐증과 폐섬유화 이 두 상병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관할지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의뢰를 직업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의무기록이나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입수한 이후에 업무상 질병 심사 회의 절차를 통해서 제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절차가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제 기억에 아마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 걸렸던 정도. 것 같습니다. 네.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증이 쟁점이 돼서 사망한 재해자분의 유족급여 처리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노무사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결과를 들었을 때는 재해자는 진폐증이 결국 없으셨고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산재법상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족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족보상연금에서 반액연금과 반액일시금을 선택하셔서 네. 사망 시점인 2020년 11월부터 네. 이번 달에 승인 났었거든요. 네, 그럼 2022년 3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반액연금과 반액일시금 이 전부를 소급해서 수령하시게 됐고요. 장례를 치르신 장남께서 장례비까지 수령하셔서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상이 이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산재법으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으셨다면 이후에 네. 요양급여랑 휴학급여 따로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노무사님? 재해자는 이미 아까 산재법으로 네. 진폐의증과 합병증 네, 해결액으로 장기 요양을 통해서 아. 이미 요양급여와 휴학급여를 다 네. 지급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와 휴학급여는 받으실 게 따로 없으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도 정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광산 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증과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네요, 노무사님. 네, 저도 정말 고민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직업병을 연구해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외에도 뭐 다른 직업병을 얼마든지 산재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더지견 문경지사 그리고 삼척지사, 네. 창원, 울산 본사로도 네.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고 전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해낸 홍지의 자문에는 박민성 노무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